그 숙제는 이제 11월 28일까지인가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 제가 이제 업로드 과제 제출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과제 제출창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아마 숙제 기간이 적혀 있을 거고 기한 내에 이제 작성하셔서 코드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이제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시 55분까지입니다. 밤. 이제 본인의 이름, 학번, 이제 홈워크 1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파일을 받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시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숙제를 하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파일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들어온 게 밑에서 두 번째 식인 미분식에서 두 번째 항에 왜 상수입니까? 혹시 몇 번째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질문 주신 분? 아,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 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타햇으로 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죠? 즉,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목적식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목적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목적식을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최적화하고 싶은 파라미터로, 최적화하고 싶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0 되는 점을 우리가 찾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우리의 목적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의 미니마이즈 대상. 즉,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에러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목적식 찾았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로 미분을 해야겠죠. 그죠? 얘로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뭐 얘가 행렬이긴 하지만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행렬이라는 걸 그냥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행렬이라는 걸 떠나서 자, 만약에 얘를 우리가 베타햇으로 미분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만약에 베타햇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그냥 2xy가 되겠죠. 얘를 베타햇으로 미분하면.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 여러분 곱의 미분 기억나시나요? 곱의 미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곱의 미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곱의 미분 뭘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x 곱하기 뭐 x가 있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일단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결과 뭐죠? 2x죠. 미분하면.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다르게 곱에 이렇게 x 곱하기 x가 x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곱에 미분하면은 자,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하나 미분하고 그죠? 원래 거 남겨주고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남겨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2x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 그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해주고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을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곱의 미분하면 그죠? 여기 x 베타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이제 이번에는 뒷부분 미분하면 이제 베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얘도 제가 이제 얘 유도하는 거 기말 때 제가 낼게요. 여러분,
기말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외워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것만 외워놓으면 되겠죠. 딱. 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그죠?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말고사로 내기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있죠. 이제 수업에서 했던 거. 자, 우리가 이제 베타 해설 추정할 때 미분에서 0 되는 값 딱 이제 찾았어요. 그죠? 미분에서 0 되는 값 딱 여기서 이제 하나밖에 없었고 딱 하나 찾았어요. 근데 요거에 문제점이 많다고 했죠. 이거의 문제점. 자, 이거의 문제점 두 개 뭐가 있었죠? 혹시 문제점 두 개 알고 계신 분? 문제점 두 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다들 네, 훌륭한 친구들 많네요. DM으로 많이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뭐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괜찮습니다. 이제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만 기억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구했는데 역행열이라는 게 여기 있죠. 역행열이라는 게 필요한데 역행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행열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거를 인버터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역행열이 존재한다. 즉 A의 인버스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A는 우리가 인버터블하다고 부릅니다. 인버터블하다라고 부르는데 이제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역행률 구하는 공식 요거였어요. 요거. AD-BC분의 1에다가 그죠? 근데 AD-BC 하면은 4 빼기 4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네요. 그죠? 역행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역행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X 트랜스포즈 X 얘도 역행열 구해보면은 얘가 돼서 이거의 역행열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또 AD-BC 하는데 또 0이 나오죠. 역행열 없습니다. 언제 역행열이 존재하냐? 이제 그 X가 이제 뭐 플랭크 매트릭스면 이제 얘가 역행열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플랭크 매트릭스 아직 뭔지 우리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이건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진짜. 역행열을 이제 존재한다고 해도 일단 역행열이 존재 안 하면 일단 문제. 근데 운이 좋아서 역행열이 존재해요.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역행열이 존재해요. 만약에 그런데 역행열을 구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는 구하기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문제는 풀 줄 알아.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한 문제 푸는데 뭐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못 푸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시험 시간이 1시간인데 이제 2시간 걸려서 푼다. 그러면 이제 아쉽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행렬의 크기가 지금 우리는 계속 2x2 이런 가로 2개, 그죠? 로우 2개, 컬럼 2개, 세로 2개 이것만 살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막 뭐 빅데이터 얘기 막 많이 하죠. 이제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얘가 쭉 정말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당 이제 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뭐 자산, 그 사람의 뭐 직업, 그 사람의 이제 뭐 연령 쭉쭉쭉 예를 들어 뭐 1000개, 2000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매트릭스의 크기가 엄청 커지는 거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역행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 막 길게 써져 있는데 결국 요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즉 얘가 이제 여기 행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 개수 그다음에 여기 컬럼 개수는 약간 우리가 이제 피처 개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피처 개수 즉 이제
사람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자산, 뭐 그다음에 뭐 신용등급,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n 번째 사람에 대한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k by k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할 때 시간 복잡도는 k 3승인데 아직 우리 비공 노테이션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모르셔도 되는데, 즉 행렬이 좀만 커져도 그거의 3승에 비례해서 굉장히 역행렬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2x2 행렬을 구할 때 만약에 우리가 10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x4 행렬을 구하려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8배인 뭐 80초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걸린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이것도 57분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수학원에서 이 모든 주차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사실은 이번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정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질문이 많으면 실습 안 해도 돼요.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여러분들 질문이 많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다 편하게 DM으로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지나간 것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딱 여기 10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점으로 우리의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았다. 인데, 근데 역행렬을 계산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비디오 녹화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죠?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 있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DM도 좋고. 고등학교 때 막 다들 막 동아리 같은 거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다 배웠다고 하던데 혹시 배우신 분 있으면 DM이나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 그 고등학생들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어쨌든 다시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막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미분해서 그냥 이제 음수로 취해준다. 디센트니까 이제 내려간다. 약간 그런 뜻이죠. 이제 어센트 하면 약간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디센트 하면 내려간다. 즉 이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미분했잖아요. 그죠? 목적식 있고, 자 이거 절대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목적식 있고
거기서 우리가 미분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0 되는 걸 찾았죠.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미분만 하잖아요. 미분만. 자, 여기서 미분했죠. 그 다음에 0 되는 걸 찾았죠. 그러지 말고 딱 이 미분값만 쓰자는 거예요. 이 미분값만.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 미분값이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의 베타 햇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해줘요. 방향성.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성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향성은 오케이. 방향성은 찾았어. 근데 시작점이 어딜까? 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점이 있어야지 거기서 우리가 그 방향성 주어졌으니까 시작할 거잖아요.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아, 시작점이 없으면. 그래서 시작점은 그냥 우리가 랜덤하게 잡자. 제가 0이라고 했는데 뭐 1.0이라고 잡아도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도 되고 뭐 여러분 뭐 마이너스 뭐 루트 2분의 뭐 루트 3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잡으세요. 잡으시고 이제 그러면 시작점 잡았으니까 여기서 0.0으로 잡았습니다. 0.0. 시작점 잡고 이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보내는데 그 방향으로 얼만큼 보내줄 거냐. 얘가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도 하고 얘가 스텝 사이즈라고도 하고 러닝 레이트라고도 부르는 식입니다. 즉 초기 값은 우리가 랜덤하게 잡아주는 거고 방향성은 우리가 미분, 그라디언트니까 미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으로 방향성 구해주고 그 방향성으로 얼만큼 갈 거냐는 또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에타라고 지금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이제 뭐 여러분 마음대로 뭐 1.0, 뭐 0.1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 주어지면 그 방향대로 조금씩 계속 우리가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점으로 갈 수 있다. 좋은 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0.0 했고 그럼 여기 미분값 구했죠. 미분값 구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면 이제 베타 1이 되고 한 번 이터레이션이 된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2가 되고 베타 3가 되고 쭉쭉쭉 가는 거예요. 얘를 이제 언제까지 한다? 약간 이제 뭐 수렴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DM으로 질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제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네요. 그 한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온 질문이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랜덤하게 잡아도 되나요? 그죠. 네, 너무 이제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제 시작점이 사실은 제가 아까 랜덤하게 잡아도 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어떻게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가로 이제 연구를 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논문들을 이 교양 수업에서 다루기는 좀 이제 맞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보거나 이제 인공지능학과 전공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값 안에 있는 베타 햇은 변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여러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베타 제로 햇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기 그 이 베타
이거랑 다릅니다. 제가 일부러 다르게 쓰려고 지금 여기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여긴 0이 여기 아래 첨자로 있죠. 서브스크립트로 있는 거고 첨자 아래 첨자로.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약간 그래서 그거랑 앞에 거랑 다르다는 표현으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정확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베타 제로를 0.0으로 잡았어요. 0.0. 그죠? 그 다음에 베타 원 햇을 구해요. 베타 원 햇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베타 원 햇을 구할 때 그러면은 t에 0 들어가면 되죠. t에 0. t에 0 들어가면 되죠. t에 0. 그죠? 그러면은 얘는 베타 제로 햇 마이너스 얘인데 얘가 뭐죠? 얘죠, 얘. 일단 이따 빼고 얘죠. 그러면 이 베타 제로 햇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 베타 햇이 뭡니까? 0.0이죠. 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얘만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쭉쭉 계산해서 베타 원 햇을 만약에 구했어요. 베타 원 햇이 이번에 우리가 했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0.3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0.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타 2 햇을 구해야 되는데 베타 2 햇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베타 2에서 어떻게 한다? 베타 1 햇 마이너스 또 요거죠. 일단 베타 1 햇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0.3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미분값에서 여기 베타 햇은 이 베타 햇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의 베타 햇은 뭐다? 0.3, 0.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값이 바뀌는 겁니다. 얘. 베타 햇은.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들 이제 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 네, 그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그 오늘 백신을 맞아서 수업하기 힘들다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수업에 참여하셔서 질문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 백신 맞으셨으면 그 적당히 그 이미지만 하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출석은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많이 힘드시면은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다시 이제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우리 수업 때 있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가 있었고, 그죠? 앞에서 우리가 그 역행렬로 구했던 거, 얘는 딱 최적의 지점을 그냥 바로 딱 구한 거예요. 바로 한 번에. 그러니까 바로 딱 이 지점을 그냥 바로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한 거다? 그냥 랜덤하게 초기값을 잡고, 예를 들어 뭐 여기 잡았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했죠. 그 미분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또 그 미분한 방향성으로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미분값은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미분했을 때 기울기 0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여기 수렴하겠죠. 이렇게. 이런 얘기였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뭐다 같은 말이지만 머신러닝 다 같은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면접이나 이제 뭐 그런 데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이 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공부했다고 하길래 저도 뭐 진짠가 싶어서 이제 면접 때 물어봐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여러분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질문이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DM으로 다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페이지까지 질문을 제가 일단 1분 동안 받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을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센트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센트를 이제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는 자,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차이.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실수 Y값 예측.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죠? 맞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분류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극사값을 구할 때 뉴턴 근사의 방법을 구하는 건가요? 아, 뭐, 예. 이제 뉴턴 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근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미분값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데, 세컨 오더 미분도 이제 고려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그중에서 이제 하나만 지금은 일단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델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서 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리그레션이냐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얘가 해주는,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친구고, 그죠? 뭐 마치 뭐 여러분 뭐 붕어빵이라고 해서 붕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얘 리그레션 왜 리그레션이 아니냐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얘는 뭐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봤던 게 실수값을 예측하는 거. 그 y로 이제 뭐 y 값이 뭐든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공장 사장님이에요. 이제 만약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좋은 이제 아주 매우 이제 부유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만약에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제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불량품인지 아닌지 좀 자동으로 탐지하고 싶다. 정상 비정상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0 또는 1로만 판단하면 되겠죠. 분류하는 거죠. 그죠? 얘를 이제 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아마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서 이제 막 뭐 좀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학번을 보면은 이제 뭐 21학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즉 여러분들이 막 딥러닝도 배우고 막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딥러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딥하게 쌓은 거지, 마지막 레이어는 결국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범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알아야 돼요. 요거, 요거 뭔지 알아야 돼요, 요거.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제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그래도 얘는 여러분들 다들 똑똑하니까 한번 보면은 그래도 한 번 보면은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2의 x 분자에 분모는 1 플러스 2의 x, 그죠?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긴 게 한번 보시면 지금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그죠? 분모가 크죠. 그죠? 그럼 일단은 아 얘가 뭐 앞만 커봤자 일단은 1 안에서 놀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자 익스포넨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 중에서 익스포넨셜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양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뭔가 0과 1 사이에서 노는 친구구나. 실제로 0에서 1 사이로 지금 값이 나옵니다. 이 친구인 거예요. 자, 분류에 딱 맞죠. 그죠? 만약에 0.5보다 얘가 크다. 그럼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0.5보다 작다. 그럼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무 좋은 친구죠. 그래서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요거였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거. 그리고 앞에서는 그냥 얘가 그냥 y넷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y, 그냥 y넷. 근데 우리는 이제 추정하고 싶은 게, 우리는 추정하고 싶은 y넷이 이제 1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1이냐 아니냐. 1이냐 아니면은 1이 아니야.
그걸 추정하고 싶은 거죠. 즉 0과 1 사이 값으로만 나오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즉 얘는 근데 여러분 0과 1 사이 값이 아니죠. 왜? 베타잇은 또는 x는 그냥 뭐 100, 마이너스 200, 뭐 150 어떤 거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안 맞죠, 두 개가.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줬다? 요런 식으로 이 중간 과정은 이제 한번 그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강의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지금 질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 사이 범위. 얘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 사이죠. 왜? 얘가 0에서 무한이잖아요. 얘가 0에서 무한. 그죠? 얘가 0에서 무한이죠. 왜? 만약에 분자가 만약에 뭐 1에 가까운 거예요. 분자가 0.9999999예요. 그러면 1 빼기 0.99999니까 분모가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얘는 거의 이제 굉장히 큰 값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분자가 만약에 0.00001이다. 그러면 분모가 굉장히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운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되겠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같아졌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뭐예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 우리에게 이제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얘가 이제 정상일 확률, 얘가 또는 이제 그 제품이 비정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양변을. 그거를 해주면 요게 된다는 거고. 자, 아까 이제 여러분 외워놓으라고 했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됐죠.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죠? 자, 시그모이드나 스탠다드 로지스틱이나 이제 여기서 같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식은 요거다. 아까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거는 딱 하나. 앞에서는 얘를 우리의 추정치라고 봤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우리의 추정치가 뭐다? 얘다. 얘가 아니라 얘다.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추정치는 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한 가지. 일단 여기까지 18페이지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나 질문 하나만 해줘요. 질문 없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거의 그냥 오늘 수업에서 기말고사 한 3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 저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기말고사 다가올 때까지. 이제 물론 진도도 나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걸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 드릴 텐데 그만큼 이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아, 로지스틱이라는 워딩이 사용된 근거가 로그 함수.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를 애초에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계속 불러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불러왔고 그럼 이제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름이 된 이유는 결국 얘가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x에다가 베타 곱한 다음에 그냥 로지스틱 펑션을 취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추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으로 된 거긴 합니다. 그죠? 막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서 스케일 맞춰주려고 이제 로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하죠.
또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그 제가 질문을 하나 X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얘가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1, x0, x1, x2 이렇게 쭉쭉쭉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제 아니면 이제 대출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무슨 학점이 나올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점수도 이제 중요하고 그죠? 기말도 중요하고 뭐 숙제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약간 공부에 투자한 시간도 중요할 거고 그런 변수들이 있겠죠.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벡터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방향성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얘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로. 화살표의 의미는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좋은 질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그 얘를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여러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일단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일단은 이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뒤에 사실은 이제 약간 좀 답이 있긴 한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자, 그 미분값에 이제 힌트를 들면 미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fx나 시그모이드 x나 지금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 플러스 2의 x분의 2의 x를 그냥 뭐 시그모이드 x라고 쓰든 아니면 그냥 fx라고 쓰든 제 마음대로 해주시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6 아니고 시그모이드입니다. 시그모이드 x. 자, 그러면 자, 요거의 최소값 얼마예요? 요거의 최소값. 미분의 최소값. 즉 미분한 거의 최소값 얼마가 될까요? 시그모이드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의 최소값. 얼마가 될까요? 네, 답을 말해주신 분이 있는데 최대값을 말해주세요. 최소값. 최소값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그모이드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의 최소값. 시그모이드 x는 일단 우리가 0에서 1 사이라고 할게요. 0에서 1 사이. 그죠? 네.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0이겠죠. 왜? 하나가 그냥 0이면 시그모이드 x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0 곱하기 1이니까 또는 시그모이드 x가 1이라고 하면 1 곱하기 0이니까 뭐 0 곱하기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한 거의 최소값은 0입니다. 미분한 거의 최소값. 즉 여기 미분하면 여러분 기울기라고 많이 생각했죠? 자, 여기 기울기가 이제 0인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즉 시그모이드 x를 미분하면 이제 최소값은 0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최대값. 시그모이드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 그죠? 얘의 최대값. 시그모이드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 최대값. 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울기 했을 때 최대값 얼마일까요? 최대값. 맞습니다. 예. 그 DM으로 이제 많이 답을 보내주고 계시고 4분의 1, 0.25가 되겠죠. 이제 시그모이드 x가 네, 계산해봐야지 알겠지만은 딱 봐도 암산으로 0.25가 된다는 분도 있네요. 예, 훌륭합니다. 얘가 각각 0.5가 되면 시그모이드 x가 0.5가 되면 그죠?
즉 x가 0일 때 x가 0이면 시그모이드 x는 0.5가 되죠. x가 0이면 시그모이드 x는 0.5. 그다음에 얘도 0.5가 되죠. 그러면 1-0.5니까 곱하면 0.25가 되죠. 얘가 최대값입니다. 즉 미분했을 때 최대가 이제 0.25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그 몇 페이지일까요? 그 스케일 질문해 주신 분. 17페이지. 네, 17페이지에서 y-햇은 이제 y-햇은 원래 그죠? y-햇은 원래 x 베타 얘가 이제 원래 식이었을 텐데 임의로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좌변을 마음대로 바꿔도 우변과 같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죠. 마치가 이제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식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고 사실은 이제 요거 말고도 다양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제 YS를 추정하는 방식이.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질문 주신 게 요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아니 교수님 요거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뒤에 가서는 이제 얘랑 얘가 같다고 하냐. 얘가 같다고 해서 얘가 같으면 얘가 같다는 약간 그런 명제가 참이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네, 참 아닙니다. 절대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뭐 여기 로그 씌워주고 있고 좌변 막 마음대로 바꿔주고 있는데 우변 하나도 안 바꾸고 있죠. 당연히 참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약간 여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약간 우리가 여기서부터 약간 빌드업을 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과 이제 뭐가 다른지 좀 이제 말해주려고 요거를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죠 리그레션만 봐도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뭐 코베리언스 함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것뿐이다라는 거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유도해 가는 과정인 거지.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더 없으신가요? 그 1분만 한번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다리니까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또 나왔네요. 네. 오, 이제 분류 문제는 모델이 0, 질문을 제가 읽을게요. 모델이 0과 1 둘 중에 값을 뱉어서 분류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스케일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분류라는 게 딱 0이나 1 바이너리 이원적으로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0이냐 아니면 1이냐 예를 들어 뭐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주어진 뭐 반도체 이미지가 있으면 이 반도체 이미지가 뭐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아노멀 비정상을 1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이제 0과 1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작 옛 값은 0 또는 1이 아니라 0에서 1 사이의 값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아웃풋, 예측가, 얘는 0 또는 1로 바이너리 값으로 디스크리트한 값을 내뱉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y가 1을 확률을 내뱉어요. y가 1을 확률.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고 얘가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뭘 하기 위한 거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다. 그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는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아웃풋 자체가 0 또는 1인 모델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과 1 사이의 값을 내뱉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지금 딱 어디까지 한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치면 여러분 아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겠다 했죠. 딱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자,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목적식을 정하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해줬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우리가 이렇게 식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 식 딱 만들어 놨고 이제 뭐 해야 된다? 목적식을 정해야겠죠. 목적식. 왜? 베타잇을 학습해야 되니까. 목적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업데이트할 때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보통 주어져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이미지가 있고 그 반도체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려주는 거. 정답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반도체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얼마나 우리가 실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잘 맞추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정답지가 주어진 거를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뭐 한국말로는 지도학습으로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얘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이제 y햇을 추정할 건데 결국 얘랑 차이가 작아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것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에서는 로스로 많이 쓰는 게 다음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많이 씁니다. 얘를 많이 써요. 얘를.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의 추정치, 그다음에 정답치, 우리의 추정치, 우리의 정답치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나시면 좋은 거예요. 왜? y가 0이다. y가 0입니다. 그럼 이거 없어졌죠? y가 0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y가 0이면 마이너스 앞에 있고 마이너스 이제 얘 0이면은 y가 0이면 얘 1이죠. 로그에 1 마이너스 y 해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커져야겠죠. 마이너스 안에 있는 게 얘가 커져야겠죠. 얘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y가 0이면 y의 또 작은 값으로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도록 된다는 겁니다. 얘를 낮추려면 y가 1이면 마찬가지로 y는 1에 가까운 큰 값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이 로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즉, 이 로스를 우리가 낮춰준다는 말은 y가 0이면 우리의 추정치도 작게 그 다음에 y가 1이면 우리의 추정치도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장려해주는 로스다. 얘를 미니마이즈 해준다. 자, 그러면은 목적식 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목적식 정했으면 이제 뭐 합니까, 우리?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래서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는 과정을 제가 이거는 뭐 자세하게 비디오에서는 설명드렸는데 비디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비디오에서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지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를 결국에는
이 yhat이라는 게 얘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베타hat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풀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쓴 것뿐이고, 결론은 얘입니다. 결론은. 베타에서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다. 방향성 요거다. 방향성 나왔으면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이랑 똑같아요. 앞으로 똑같이.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방향성 잡은 다음에 똑같이 해줬죠. 인식 자체 똑같아요. 앞에랑.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든 여기든 똑같습니다. 다만 이 미분 값 자체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베타 햇을 우리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여러분. 여기까지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뭐다? 베타의 학습하는 거. 자, 아까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그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냥 X가 주어져 있고 Y도 주어져 있다. 지금 이미지 주어져 있고 그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주어졌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것보다 이걸로 베타햇을 막 최적화를 시켜요. 이렇게. 베타햇을 막 최적화를 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비교해서 비유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에 이제 수학 문제 정답이 다 있죠. 그죠? 그러면은 수학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고 여러분이 이제 만든 답이랑 실제 정답지랑 비교해서 이제 뭐가 틀렸고 맞았는지 보고 다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그 다음에 수능장 가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문제집이 없는.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잘하도록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 수능장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능장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적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최적화를 안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최적화 안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테스트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y가 1의 확률이라는 거고, 아까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이라는 거죠. 확률값이.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0.5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0.5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게 1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다는 거죠. 왜? 익스포넨셜 0은 1이니까. 즉, 우리는 얘 값만 구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돼요. 즉,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과정에서 얻은 건 뭐다? 베타에서 얻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새로운 x가 나왔다. 마치 수능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새로운 x 나오면 그냥 곱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얘가 0보다 작은지만 보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분류해주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한 거는 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차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거라서 딱 그죠.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이제 뭐 리니어에서 뭐 일단은 뭐 한 문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관련 한 문제,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관련해서 또 한 문제, 딱 이렇게 한 세 문제 내버리면 이제 뭐 그죠. 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들이고, 자 이제 복습을 여기까지 했는데 딱 질문 3개 받고 수업 끝낼게요. 질문 3개가 만약에 뭐 1분 안에 나온다. 그러면 질문 3개 받고 제가 1분 안에 수업 끝내겠습니다. 근데 질문 3개가 만약에 12시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12시까지 수업할게요. 질문 3개를 이제 토탈해서 질문 3개 해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 드리고 수업 끝낼 테니까 질문 3개를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네요. 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오늘 나간 진도부터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첫 수업 때부터 배운 개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쩌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를 만약에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직 점수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약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도 포함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DM으로 이제 날라오는데 혹시 기말고사 범위는 이제 오늘 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간고사 이후 진도부터 나가는 걸 참석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Alt Y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 범위부터만 기말 시험을 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Alt Y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박수를 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과반수는 안 되네요. 그래도. 네. 음. 네, 네, 과반수 넘었네요. 아니, 네, 그러면은 중간고사 이후 범위부터 기말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2개 더 나오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는 이름이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니 다 알고 질문하신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어디서 배우려나요? 약간 이제 나중에 뭐 정보 수학 같은 데서 배울 것 같은데 네, 시험 있으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에 시험 있으신 분은 먼저 나가서 이제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엔트로피 로스랑 굉장히 닮았죠. 엔트로피 로스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라는 말이 붙었죠. 결국에 우리의 정답지는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와 얘 사이에 약간 그런 크로스한 관계에서의 또 엔트로피를 재는 거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수업 마칠게요. 이제 질문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질문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학습 결과로 나온 y 값의 정확도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과 해석하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으로 예시를 드는 게 저는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계속 드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문제집은 바로 정답지가 주어지죠. 그죠? 문제 풀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그냥 정답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수능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정답 안 주어지죠. 근데 문제 풀고 나면 정답이 주어지잖아요, 결국에. 며칠 뒤에. 그죠? 뭐 바로 당일에도 정답지가 나오고.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실험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만약에 100장이 있어요. 100장에 x, y가 있어요. 이미지 100장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답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밸리데이션 셋도 있지만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얘를 80대 20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80장의 x, y랑 20장의 x, y랑 나눠요. 그리고 얘를 트레이닝 데이터, 얘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든 학습에 활용하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면 성능을 재려면 일단 답은 있어야 되니까. 얘를 우리는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없다고 가정하고 숨겨놓고 얘만 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정답지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갖고 있긴 해야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y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y에서 예측하고 y랑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성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3개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원 나왔으니까 숙제원 반드시 제가 기한을 넉넉하게 들었는데 오히려 기한을 넉넉하게 들으면 약간 까먹고 이제 오히려 숙제를 많이 안 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하시면서. 근데 반드시 이제 숙제 이번 거는 그래도 뭐 몇 시간 하시면 한두 시간 하시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범위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